정읍사라고 되어 있고요. 정읍이라고 하면은 이 노래의 배경이 되는 공간적 배경이고요. 배경. 사라고 하면은 노래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정읍사 글의 종류 뭐예요? 백제가요예요. 우와, 고구려 백제 신래할 때의 그 백제가요고요. 저 이 작품을 왜 배워야 합니까? 라고 하면 보통 문학사적으로 최초로 가장 오래된 이런 작품들은 좀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백제가요고 무엇으로 한글로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좀 배워줘야 되지 않을까? 어느 행상인의 아내니까 특별히 누가 지었는지 잘 모릅니다. 왜? 누가 지었으면 글로 써놓고 옆에 이름을 써놨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글로 전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아, 이거 구비전승되었구나. 어느 행상인의 아내면은 그렇게 높으신 분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뭐 직업에 귀천은 없다는 하지만 그래서 이 백제가요에는 평민들의 사고와 정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확인을 해 놓을게요. 옆에 시작해 봅시다. 오른쪽 개념 있는 분석. 정읍은 지역명으로 정읍사는 지역의 노래를 뜻합니다. 그래서 정읍에 놀러 가시면 정읍사에 나타난 망부석 설화 해가지고 돌 하나 있고 그래요. 화자, 말하는 사람, 행상 나간 남편의 안전을 기원하고 걱정하고 있는 아내. 그러면 생각해야 되겠지. 남편이 행상 나갔는지는 어떻게 알까? 걱정하고 기원하는데 기원, 비나이다인데 누구한테 빌고 있을까? 라고 확인해야 되겠고요. 대상은 달, 남편이고 달 밑에다가 씁시다. 얘가 기원의 대상. 남편은 내가 기다림의 대상 정도가 되겠지. 화자의 정서 및 태도는요, 달에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남편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천지신명을 상징하는 달에게 공손한 태도로 소망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천지신명 달에다가 달이 가지고 있는 원형적 상징이 있으니까 도대체 달이 가지고 있는 원형적 상징 뭐예요? 라고 하면 밝아, 광명이라고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남편의 무사귀가를 바라는 아내의 염려와 걱정,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고요. 자, 요 정도 옆에다가 써놓읍시다. 뭐뭇을쉐라 라는 말이 나오면 해석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저하고 공부하시면 웬만하면 나쁜 놈들은 전부 다 세모예요. 그래서 증대에다가 세모 할 거예요. 그러면 좋은 놈은요 동그라미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달한테는 동그라미 표시해주고 있는 거지. 남편이 밖에서 견딜 수 있는 위험을 진흙물에 비유했습니다. 밑줄 위험을 진흙물에 발을 디디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라고요. 다음 후렴구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다롱들인데요. 당연히 시에서 반복하면 무조건 운율 형성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했었을 거예요. 후렴구 옆에다 삿대질해 놓고 만약에 생략을 해 놓는다면 생략하면 3단 구성이 된다. 3단 구성? 시조하고 비슷해진다. 그래서 얘를 시조의 원형이다라고 본다라고요. 저하고 공부하면 좋은 놈은 뭐라고? 동그라미. 나쁜 놈은 뭐라고? 세모 표시라고 이야기할 건데 밑에 나와 있는 달에다가 동그라미. 진대에다가 다시 세모. 좋은 거 나쁜 거 같이 붙어 있으니까 얘네들 정체가 뭐다? 대조 확인하시면 되겠고 설명은 또 드릴 테지만 광명의 상징이자 기원의 대상인 달과 위험을 비유하는 증대를 대조해서 남편의 무사귀환을 비는 아내의 간절한 심정을 드러내는데 관련되어 있는 설화와 연결 지으면 남편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돌이 되었습니다. 남편 오늘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고 있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떠 있는 밝은 달을 보면서 기원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돌아오지 않더라. 왜? 남편 증대 위험한 데 가 있나? 계속 기다리는데 남편 기다리고 그러다가 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설화, 특히 어떤 설화? 남편 기다리다가 돌 되었다.
망부석 설화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지. 굳이 쓰시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여기에다가 달이라고 써놓고 광명, 기원의 대상 이렇게 하나만 더 써놓을게요. 여러분들 지금 시험 범위는 전부 다 문학 시험 범위. 문학 시험 범위는 어차피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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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습. 왼쪽에 해석을 본격적으로 설명할 건데 옆에다가 좀 체크를 할게요.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다롱들이 괄호. 두 번째에 어기야 어강돌이 괄호. 세 번째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다롱들이 괄호. 그리고 얘네들 후렴구. 의미가 없이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해 줍니다. 요 정도 확인.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 지우면 시조의 원형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요렇게 괄호 어기야 괄호 이렇게 뾰족 괄호. 두 번째 어기야 뾰족 괄호. 세 번째 어기야 뾰족 괄호. 얘네들은 남는 음을 집어넣는 자리라고 해서 여음구라고 할 거고 역시 특별한 의미는 없어서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반복은 되니까 운율은 형성해준다. 여음구. 저 운율? 누가 운율이래? 운율. 아주 날카로운 지적 감사해요. 자, 됐을까? 옆에 시작할게요.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셔서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기원의 말투지. 기원. 누구한테 소원을 빌고 있어요? 달님한테 소원을 빌고 있죠. 그러니까 달님 위에다가 기원의 대상이다. 광명한 존재다. 다른 말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라고요.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앞에 말이 빠져있네요. 남편, 그대는 시장에 가 계신가요? 당신이 진대를 디딜까 두렵습니다. 시장이라는 말을 통해서 남편의 직업을 추측할 수가 있다. 진대를 디딜까 두렵습니다. 진대 뭐라고? 위험한 곳. 근데 이 여자가 질투심이 엄청 많은 여자야. 남편이 다른 여자 눈 마주치는 것만 해도 너무 꼴보기 싫어해. 그러면 이 진대는 뭐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까? 자기 말고 다른 여인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앞에 말이 또 여기는 빠져 있네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짐을 어느 곳이나 놓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 나는 생각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짐과 당신의 안전, 그 중에 우리 먹고 사는 거 일단 나중에 걱정해도 되니까 당신은 일단 먼저 오세요. 남편의 안전을 먼저 걱정해주고 있다. 어느 곳이나 놓으세요. 내가 가는 데가 저물까 두렵습니다. 학교에서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요 내는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나,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나와 남편 모두. 당신 기다리다가 빌러가는 길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오빠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저 너무 무서워요. 그럴듯하죠? 당신이 가는 곳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남편 어두운 데 가면 어떡하지? 너무 무서울 텐데 남편. 당신이 잘못되면 우리 둘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하다라는 것들. 그 다음 옆에 본문을 보면서 또 말씀드릴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중세국어하고 연결을 지어야 되니까 달하 하면서 달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옆에 해석 어떻게 했어요? 야 달, 임마, 야 너가 아니라 달님이시여 라면서 높이면서 부르고 있죠. 그래서 얘를 존칭에 높여서 부르는 존칭의 호격조사다. 이게 왜 중요하냐? CF,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게 되실 세종대왕 시절에 쓰여졌었던 용비어천가의 125장에 보면 님금하 아라쇼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님금이시여 이런 식으로 높여서 부를 거예요. 재현아 할 때 하고는 달라. 뭐뭐 이시여. 125장 맨 마지막.
이렇게. 외워야 돼요? 아니요. 그냥 제가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 옆에 보면 높이 곰이라고 되어 있지만 옆에 높이 높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곰도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강세의 전미사다. 나중에 중세국어 보실 때 뭐뭐곰 뭐뭐곰 하면 앞에 거 그냥 두 번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높이 곰이니까 높이 높이, 멀리 곰이니까 멀리 멀리 이렇게 되는 거겠지. 됐고 저제 시장이었고요. 전대 위험한 곳이었고 밑에 뭐뭐 을세라 됐지.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마지막으로 하나 달에다가 동그라미. 다음 전대에다가 세모. 그 다음 둘이 서로 뭐 한다고요? 같다고? 아니 다르다고. 서로 삿대질 대조라고 써놓으면 되겠지. 됐을까요? 이거 할 때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집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7년 있다가 실종신고 내. 그리고 조금 몇 년 더 기다렸다가 사망신고 내. 그리고 재산 혼자 다 먹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남편 돌아오면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7년이나 기다려요? 네. 그 정도는 기다려 주셔야 해요. 이렇게. 그리고 언제나 모든 작품의 주제는 항상 중요하죠. 행상 나간 남편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라는 것들. 별거 없죠? 왜 학교에서 한 거 또 하고 있는 거야? 복습 차원이니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요. 옆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할게요. OX 문제. 자연물에 감정이입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 작품에는 감정이입은 없죠. X.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다시 씁시다. 밝음 위에다가 달, 어둠 위에다가는 전대.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상승 하강의 이미지를 교차하지도 않고 역동적인 이미지도 아니죠. X. 전대는 어쨌든 우리 가족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상황이죠. 남편 유혹하는 다른 여인 괜찮아. 남편하고 전대 위험한데 가고 싶어? 큰일 날 소리지. 같이 죽자야? 아니잖아요. 남편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 나쁘지 않죠. 2번의 답은 2번. 3번. 정읍사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광명 누구? 달. 남편의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안전하게 돌아오세요. 무사귀환. 요 정도 하면 되겠죠. 뭐 간단하게 남편의 안전 이런 말을 써도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 보통 옆에 문제 풀려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문제 풀 시간 들이지 않고 그냥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괜찮은가? 다음 페이지.